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 제9차 청소년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준비해 주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제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위축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서 비대면 네트워킹을 많이 형성해 왔고 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접촉과 오프라인에서의 접촉은 상호작용의 질이나 윤리, 매너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 과거처럼 오프라인에서 자유분방하게 만나는 것은 당분간 어렵더라도 방역의 관점에서 위생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면서 상호 에티켓을 지키는 컨택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접촉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매우 경제적이고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기계적인 만남, 비공감적 만남이 되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연대 부족을 가져와 더욱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회로 치닫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언컨택트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공감과 연대 없이는 누구든지 혼자 생존하거나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삶과 사회적 관계는 이전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변한 패러다임 속에서 청소년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모임이 그러한 노력의 한 과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조수환입니다. 먼저 제9차를 맞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포럼 주제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세종시 청소년활동의 향후 활성화 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물론 세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한 차례의 포럼으로 정확한 해답을 낼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많은 고민과 실천의 시간이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이번 주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등교이지만 무척 우려되는 등교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 청소년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서 청소년들이 오기를 고대하는 현장이지만 청소년이 왔을 때 우려되는 것에서 마냥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재고 손을 잘 씻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변수가 작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현장 종사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활동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 영역 모두에서 청소년 활동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방안을 고민해가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청소년 활동의 방향이 필요한 이 중요한 시기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좌동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맞으시죠? 시청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좀 더 자유로운 만남을 지속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식과 청소년 활동의 방향성이라는 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연구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찾기 힘든 상황이고 이게 급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국민 전체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기존에 나온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자료를 좀 수집해 갔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전체 아주 많은 연구 대상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는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 조사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주간 설문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과 같이 빗대어서 청소년 활동이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서두에서도 인사말에서도 나왔었고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가 2월 말, 2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험을 함께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경험을 하죠. 주변에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감염되지 않을까 내 스스로에 대한 걱정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걱정, 이게 남들 얘기처럼 들려지다가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오는 과정을 겪으면서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도 감염병에 대한 무덤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도 그렇지만 획기적인 변화의 시기를 거쳤다 이런 얘기가 물론 있습니다만 그 시기가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점진적인 변화 안에서 시대적인 변화 안에서 거쳐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일예로 학교 수업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 국민이 전 학생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감염병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상황이 없었다라면 이 전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수업한다는 건 아마 꿈에도 상상해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되고 있다는 것, 그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데서 가져왔던 경쟁과 성장의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시기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 강조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면으로 그게 그냥 완전 딱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예로 들었던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간의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준비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족함을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러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채워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코로나 이전에 사회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대면 활동보다는 어떤 면으로는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뭐 온라인 중심의 청소년 활동들이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해야 나가야 되고 어떤 준비,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대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뭐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많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 또한 그런 부분에서 채워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다음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에 따른 인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두 가지 자료를 제가 활용해서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세종자치시 활동진흥센터에서 조사했던 활동 조사 결과를 활용할 겁니다. 올해 4월달, 5월달을 웹조사를 통해서 청소년 한 200명, 그리고 시민 20명, 청소년 전문가 25명. 물론 숫자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어떻게 빠르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리서치에서 주간 리포트라고 해서 그 여론조사를 이제 주기별로 해서 몇 차례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청소년 조사는 아닙니다. 성인 조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론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 결과 세종시 활동진흥센터의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변화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중복 응답을 받았는데요.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래서 청소년, 시민들의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앞에도 보실 수 있지만 지표상에서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 증가라든지 그리고 위생에 대한 관리 인식 그리고 체력 관리 부족 이런 부분들이 상위로 이제 퍼센티지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민인 경우에 물론 이제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증가라든지 수면 패턴의 불규칙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그리고 체격 관리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과의 활동이라든지 학교 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은 어떤 면으로 보면 증가될 게 예상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생관리라든지 건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손 씻기라든지 뒤에도 결과 나오지만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부분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우려 그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대한 부분에서의 스스로가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시민이 응답한 부분에서는 수면 패턴의 불규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게 된다면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에 일어나고 그리고 와서 수업하고 집에 와서 뭐 식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잠깐 보낸 이후에 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유지돼 있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면 패턴의 불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 시간의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계약 관련 학습 연계 이게 굉장히 많이 부분을 한 40% 부분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 이용 아까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이후에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SNS나 유튜브, 웹TV의 미디어를 많이 본다. 그래서 64% 그리고 20% 수준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본다라면 SNS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밀접한 개인별 접촉이 쌍방 교류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안에서도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러한 정보들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는 물론 방송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오고 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청소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뒤에 재연에도 작성했습니다만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면 더 강화되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흔히 뭐 이렇게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부분을 좀 거를 수 있는, 그리고 선별해서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하고 학습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밖에 학교 가고 싶다라는 부분이 거의 40% 수준에 이제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40% 수준으로 높게 나왔고, 뭐 친구들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물론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 18% 이렇게 굉장히 높은 부분으로 나왔고요. 학교를 예전에 이제 학교 막 다닐 때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런 말을 그냥 장난 비슷하게 했다라면, 지금은 어떤 면으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든지 아니면 가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시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라고 봤을 때 친구와 놀기가 45%가 나왔고요. 교실에 앉아 수업 듣기가 29%입니다. 물론 이 결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기에는 좀 적정하진 않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가 보통 어른들이 생각할 때 학교는 뭐예요? 학습하러,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수업을 하고 나머지 70%는 친구 만나기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활동,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학교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어떤 면으로 보면 청소년 활동들이 학습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와의 연계라든지 연계 활동을 통한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늦어진 학사 일정으로 가장 고민되는 것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민 청소년 모두가 그 시험, 학기 일정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삶의 변화, 청소년 스스로가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삶의 변화가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변화가 크다라는 응답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 6, 7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50% 이상, 한 60% 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지까지는 자세하게 저희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도 어쨌든 뭔가 변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동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 코로나19의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변할 것 같냐, 이거는 시민과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질문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의 사회적 이슈는 공동체 10%, 성적 85,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이슈가 조금 더 높게 많이 나타났다라면, 이후의 사회적 이슈,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는 위생이라든지 공동체, 건강의 부분에 있어서 포지션이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청소년 전문가와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질문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전과 이후에, 이전을 체크하고 이후에 체크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 한번 체크하면 이후에 동일한 걸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체크하고 또다시 이후에도 성적을 이렇게 체킹하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그렇게 두 가지를 연속으로 같은 부분에서 체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조금 그 차이가 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되어 있던 거에서 조금 더 다른 뭐 위생이라든지 건강 이런 부분에 좀 다양한 부분에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유추해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오프라인 활동 개선에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치유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제 부모님들이, 부자분들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년 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기관, 상담을 맡고 있는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과의 같이 협력하는, 협업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휴관에 따른 어려움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연간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어려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불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머지 다른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전반적인 연간 운영이라든지 사업의 운영의 어려움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그 기관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수익 사업들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하기 힘든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청소년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모든 지역사회 기관들이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연기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운영 방식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업을 운영해야 할지 공동 계획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60%로 이제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운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변화 이후에 교육 계획에 대해서 각 청소년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70% 정도 가량이 교육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에서의 부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 또한 30%가 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이제 조사 결과 이제 몇 차례 차수를 거쳐서 계속 조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코로나19가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유추해서 청소년 얘기를 좀 같이 곁들여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감염되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약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자기가 모든 걸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성인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걸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감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들한테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감염될 시에 건강에 대한 우려라든지 두려움 그리고 주변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게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감염자를 찾아내서 누구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다라든지 그리고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그 종교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는 형태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감염됐을 때 건강에 대한 우려나 두려움 그리고 주변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좀 최소화시키고 적극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걸 받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같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 기관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출입을 자제한다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든지 이게 퍼센티지가 굉장히 이제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서 일상생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나 하나면 괜찮겠지라는 인식도 팽배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물론 이제 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적절하게 자기가 예방적인 조치를 이제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또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이제 출입 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제 노래방 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인천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이제 가서 이제 동전 코인 노래방이죠. 근데 가서 이제 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노래방 자체가 아니라 청소년들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어떤 면으로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래방이라는 자체에 표점을 주기보다 그러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장소 아니면 풀 여건들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공된다라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꼭 다중이용 시설을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청소년 활동도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대면 접촉에서 이제 비대면 접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집단으로 하는 건 거의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집단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위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예방 효과가 크다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마스크를 내려 쓴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의 불편함을 떠나서 공동체 전체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의 이제 안전관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시설 중심의 안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했냐, 뭐를 준비했냐 이러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 또다시 안전이라는 것들이 좀 포괄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물리적 안전 위에서의 심리적 안전으로의 조금 더 확대된 형태의 안전을 제공하는. 그래서 어딜 갔더니 나는 편안하게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고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안전의식들이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에 대해서 정신건강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조사에 좀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활달한 활동성이 어떤 면으로 감소되는 게 그러니까 청소년들 우리가 통상적으로 편하게 얘기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땀 내고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부의 접촉이라든지 외부로 나가는 것까지 이제 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면 접촉과 비대면 접촉의 적절한 개입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면으로 보면 비대면으로 확 가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가다 보면 비대면과 대면 접촉을 하는 활동들이 조화롭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대면일 때 어떤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 과제, 그리고 대면으로 했을 때 그걸 또 같이 풀어내고 같이 얘기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함께 논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담 부분이라든지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상담복지 관련된 부분 영역과의 협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앞으로
비대면 업무와 온라인 예배, 뭐 기타 등등의 긍정적인 변화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의견들 여러 가지 이제 영역에서 이제 살펴본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면들은 우리랑 조금 좀 유사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학교 온라인 강의 증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온라인 강의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이 되면 이전으로 다시 회계에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도 지금은 활동이 대면 활동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라는 부분에 중심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다시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청년 대면 활동들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대응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온라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같이 활발하게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도 같이 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용이 증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종료에 대한 부분인데 좀 더 계속해야 된다는 비중이 한 70%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인 의향이 다수긴 하지만 이게 다수가 될수록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고 정신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감염병에 대해서 약간 무덤덤해지는 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이게 그냥 괜찮네 라고 하는 무덤덤함이 있어서 그럴 때 이제 또다시 이제 찾아오는 게 더 크게 찾아온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언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쟁이나 성장이 아니라 연대와 같이 협력, 같이 어떻게 친구들과 어떻게 지역사회, 어떻게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함께 이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고민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 역량의 강화. 이게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이게 공동체적인 삶이잖아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함께 어떠한 문제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 활동 인프라의 붕괴 방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 기간 안에는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감염병이라는 중대한 기류에 의해서 그걸 하지 못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느냐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기관의 공공성 이제 활용하는 부분이죠. 청소년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외계층이라든지 청소년 지원 인력으로서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 코로나 우리나라가 유행을 했을 때 지역의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생활 방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 지역 청소년 기관들이 긴급 수용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비대면 활동 증가라는 부분 아까도 굉장히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한편으로는 온라인 활동 지침이라든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장비의 보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 기관에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련 시설 장비들을 어떻게 보강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냥 그러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비대면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어서 좀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과의 적절한 조율 방안.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은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같이 대처 방안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도우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차별, 혐오 이런 게 청소년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국민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공감 능력을 밀고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거, 그리고 그 어떠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걸렸을 때 그런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소외됨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라서 짧게 얘기하면 시민 역량 제고와 같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지되고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안전에 대한 개념의 확대입니다. 잠깐 언급했던 물리적인 안전, 시설 보강을 통한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안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까지 좀 확대하는 부분, 같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돼서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 공유하게 됐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라든지 청소년 안에서도 혼란, 아니면 위에도 잠깐 얘기했던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고 그거를 친구와 동료와 함께 나눈다든지 같이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이제 토론자분들이 토론을 하고 같이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비대면 포럼도 처음이지만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청소년 활동은 침체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또 시설들이 그리고 기관 단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하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대규모로 학단 중심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향되고 가족 중심,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그리고 소규모 활동, 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 19라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변화를 좀 더 당기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청소년 정책 포럼을 아직 많은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번 세종시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종시의 학부모와 시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청소년 전문가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조사도 좀 급하게 해보고, 그 내용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갈지 고민을 좀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지도자로 근무하고 있는 문영수입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들은 전국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각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것은 아마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도 그 각 기관에서 무수히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절대 휴관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놀고 있지 않은데도 외부에서는 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보물보따리가 한두 개씩 풀리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입니다. 저희들도 청소년 활동하게 되면 이곳에서 상호작용, 그리고 협동,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의 가장 중점인데 이것들을 비대면 활동에서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적 변화, 우리들이 고민했던 이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게 되면 뭐 지도자, 뭐 프로그램, 터전 이 세 가지 3요소를 늘 외웠던 시대에서 이제의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터전이 빠지게 됐다. 프로그램과 지도자만 있으면 청소년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뭐 코로나가 1월달, 2월달부터 오면서 각 기관에 계셨던 우리 현장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벌써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각 기관에 있었던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는 벌써 줌이라는 시스템, 페이스북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방과후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했던 부분들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지화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아이들 집에까지 찾아가면서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후원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선물 프로미로 아이들에게 제공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그 고민하시고 노력했던 우리 지도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막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요 한 4가지로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2월달까지는요 청소년 시설들이 줌, 영상 이런 활용 방안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었던 곳이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이러한 시설에서 벌써 아이들 자치기구, 참여기구 아이들을 위해서 줌을 통해서 만났고 그걸 통해서 영상을 찍고 그걸 공유하는 시스템은 벌써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2월달까지는 그걸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온라인 계약을 타면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학교라는 구조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스템,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의 이 온라인 교육이 벌써 정착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상에 대한 활용, 온라인에 대한 활용의 노하우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육을 한다기에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대체 화상회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에서 있어서 수련관에 대한 입지를 다시 한번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 이상의 콘텐츠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면대면 활동에서 이제 비대면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이 인증하게 되면 터전과 프로그램과 지도자에 대한 3가지 요소를 지금 갖췄었는데 이제는 굳이 모여야 되느냐, 모여야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2월달부터의 온라인 활동들, 2월달부터의 줌에 대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것들도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도 누군가의 지도자들이 또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기관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먼저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제일 필요한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민주시민 교육을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굳이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 관련 기관에 가지 않더라도 이것을 촬영을 해서 그리고 이것들을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참여의식, 그다음에 자치 활동에 대한 인식을 좀 시켜서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게 되면 자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꾸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수련활동이 인증제에 비대면 활동의 첫 인증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 내용들이 학교 수업이 40분, 45분, 50분 수업인데요. 40분 동안의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부담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15분에서 20분의 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영상을 듣고 청소년들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해보고 그리고 그 민주시민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면 직접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정책을 통해서 제안서를 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 활동과 좀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만들었던 영상들이 교과 교육에 있어서 사회와 도덕과 맞물려 가지고 교과 수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우리의 고민들은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청소년 활동이 교과와 연계돼서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컨텐츠를 가지고 학교의 실수로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달부터 방과후 아카데미들이 딱 그 스톱이 되면서 이 방콕에 있는 아이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컨텐츠를 제공할까를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특히 홀로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놀이거리를 제공할까에 나왔던 것들이 요리 만들어 보기,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방역 활동에 음악을 제공해서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이런 것들을 다 영상 콘텐츠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줬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모든 콘텐츠들이 다 영상으로서 촬영이 되고요. 그러한 콘텐츠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교과 시술하고도 맞물려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영상을 활용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작권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련관에서는 여태까지 촬영했던 영상물을 봤더니 한 50여 편의 영상물이 있어서 그것들을 좀 유목화시키고 메뉴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음악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기타 선생님들이 수련관에서 찍었던 영상물들을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에서의 이제 학교와의 계속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하나는 그 학교에는 이제 교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뭐 한 2, 3개월을 같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역량 이상으로 발휘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속에 진로 활동, 봉사,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이것들은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영상을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장사님이 수련관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수련관에서의 역할들은 이런 창의적 활동에 있는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들을 영상 콘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들을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이 코로나가 생활방역 이후에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역 수련관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하우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저희들 그 한국진흥원이라든지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상 컨텐츠가 많이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1시간짜리의 봉사활동인데 영상을 본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 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실천을 과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실천 과제 이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나에게 있어서의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이루어졌느냐를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영상을 통해서 내가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조산 수련관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영역, 이웃돕기, 그다음에 환경보호, 캠페인, 이 세 가지의 영역에 의해서 2시간씩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온라인을 좀 보고,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서와 실천 양식과 이것을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하게 되면 2시간의 내용들을 인정이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체적으로 7시간을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실수로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기관이 지금에서의 어떻게 보게 되면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 협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우리들 청소년 활동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인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활동에 대한 자리매김의 또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4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업을 하는데, 만들면서의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요, 정말 이 상태에서 콘텐츠가 나간다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정말 여기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테고, 누군가는 뭐 그냥 드래그로서 마우스로서 쭉쭉쭉 넘겨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향후에 3개월, 4개월, 올해에는 오히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가 비대면 활동들이 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서 격차를 더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염려되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도자가 면대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상황, 그다음에 현황을 발달하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아니면 설명으로서의 피드백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상호작용, 협력,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우리 현장에 있는 지도자 선생님들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해준다면 우리 청소년 지도자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요 시기 잘 견디고 그리고 요 시기 같이 협력을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시 학부모이자 시민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정경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기간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사람들 간의 접촉 또한 최소화되고 있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사회에서 대응할 준비가 전체적으로 미비하긴 하지만 특히 대면 활동을 늘 해왔던 청소년 활동이 변화에 더 역부족인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사실 만남이 중요하고 또 많이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차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고등학생들은 학교를 가기 시작했는데요. 점심을 먹고 온도를 체크를 할 때 점심을 먹고 운동을 하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집에를 가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발 저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운동을 잠시 했을 뿐이다. 조금 지나면 열이 내려갈 거다라고 사정을 하고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게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자체가 벌써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 학교에 가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네, 청소년기에 특별히 더욱 커지는 친구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활동을 차단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더욱더 우울하고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성과 전파력이 크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맞이할 미래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거나 무서운 감염병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차단과 활동 정지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청소년 활동가이셨던 분이 청소년 기관이나 지도사들은 기간을 닫고 무엇을 하는가라고 많이들 생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 저도 학부모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 활동이 위축이 되어서 센터의 운영이 되지 않고 어떠한 고민도 사실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 제안,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그리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추천이 사실 더욱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전파 위험 때문에 무조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모일 수 있는 모든 인원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의 교우 만남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스스로도 더욱더 철저한 안전수칙 지킴과 소독 이런 건강관리 중요성을 느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실제 생활에서 연기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들의 뒤바뀐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생들의 온라인 학교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교육부에서는 전례 없는 온라인 대회를 발표했고 이마저도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대학 과제로 전국 고등학생 131명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18일부터 2020년 5월 2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85.5%라는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피해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시 수업의 질의 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 온라인 강의 시 서버의 상태도 2.8점, 온라인 강의 시 수업 중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2.7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장 바라는 점이 많았던 것은 출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으니 과제 조절에 의견을 내주었고 학교마다 다른 출결 방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미뤄봤을 때 당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서버의 구축, 출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버의 안정화를 통해서 이 서버 문제가 고쳐진 듯 하였으나 아직도 접속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부의 의욕, 또 학생의 수업의 능률 역시 같이 떨어지게 되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또한 역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출석 과제가 없이 출석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인터넷 문제로 1, 2분의 수업에 늦어도 바로 지각 처리를 할 학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출석의 방식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특히 고3은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이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활동 및 대외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바뀌고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 청소년들 활동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특성상 대면 활동들이 많은데 하지만 코로나19로 청소년 활동이 장기간 중단됐고 비대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시설 등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역시 전염병이라는 특징 때문에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과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활동을 자제함으로써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는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과연 청소년들 활동이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일상에 대한 그 기운이라는 지금은 이미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료활동 개설, 활동 프로그램 중 사전 예방교육, 감염 예방교육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적인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센터들은 청소년들의 마음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안전 감염 예방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축 및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부터 알 수 있지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입시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욕구 불만, 교육권 침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출결, 과제 등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출결의 형평성 과제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양의 과제와 입시 덕분에 심리적 스트레스 및 압박감도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19만으로 전염병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고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연구 및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들 활동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수칙 확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활동, 대외활동 등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같은 경우는 입시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입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활동, 대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없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비대면 안정감을 줄여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면으로 진행할 시 안전수칙 및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천안시 수련관 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덧붙일 게 있었는데요. 저희 연세대학교 학교에서는 자주 활동 RC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RC 프로그램은 레지던트 콜리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에게 교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교과적인 음악, 체육, 예술 등 여러 가지 교양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게 원래 대면으로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RA 분들께서 제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시적인 프로그램들은 영상 교육, 성교육 강연, 각종 게임 대회, 집밥 원선생이라는 프로그램, 랜덤박스, 방탈출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밥 원선생은 요리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레시피를 활용하여 이 레시피를 보고서에 작성하고 모든 학생들과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탈출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가 가게에 가서 이용하는 것만 알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답으로 설정해두고 이 비밀번호를 한 7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 방을 팝니다. 그 다음에 그 방을 계속 연결해서 학생들이 방탈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랜덤박스는 기존의 활동과는 조금 다른 활동인데요. 집으로 이제 랜덤박스를 배송을 해주는 학생들에게 거기에 미션을 주고 이 미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브티 만드는 미션을 받았는데요. 허브티를 만들어서 저의 정신적인 약간 심리적 안정도 주고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줘서 이러한 활동한 것을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3시간, 적게 걸리는 활동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인증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대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을 패스하게 되려면 12시간 이상의 시간 인증을 받아야지 이 활동을 정확히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천안시 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그 비대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같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면서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하드센터 사람들이 굉장히 운동에 빠졌습니다. 하드센터는 서울에 있는 그 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고요. 저희가 그냥 직업체험 프로그램만 한다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활동들이 대부분 오프라인에 어떤 정서적이고 대면적인 그 소통을 통해서 해왔던 건데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정말 어떤 대면적 상황과 이 장소성, 구체적인 장소에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면서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멘붕을 이제 하고 있다가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들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대구의 의료인분들한테 손편지를 보내는 자원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자원활동은 인증이 애매하기 때문에 봉사장도 없이 정말 성의의 마음으로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와서 3D 프린터도 해보고 컴퓨터 커팅기도 사용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올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로 뭘 만들어서 집에 재료를 보내는 거예요. 박스를 보내서 이번 메이킹은 망해도 괜찮습니다. 망해보는 메이킹을 해보라고 했더니 훨씬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어떤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우울한 감정도 들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에 이동을 많이 하셨는데 스트레스나 우울감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굉장히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온라인에서 협업 툴을 사용해서 그 일기처럼 교환 일기처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또 저희는 하자의 SNS를 SNS 인스타그램과 뉴스레터를 청소년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만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 무슨 그 벤처 스타트업처럼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에디터즈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또 장비 워크숍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장비를 배워본 다음에 그것을 3D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걸 출력해서 또 택배로 보내주는 그런 것도 했고요. 또 오디세이 학교라는 서울시 전환학년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공교육 학교처럼 계약을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봤는데 사실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만났을 때 장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점이 왜 나오는가를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에 방구석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영상으로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미디어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 다 해보셨지만 오프라인에서 하기 정말 빡세게 힘든데 온라인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담당 판돌, 저희는 이제 그 스텝을 판돌이라고 그러는데 담당 스텝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결과물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유튜브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하자센터 쳐보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바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성공하였다. 왜냐하면 그냥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성공을 했고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도 더 좋았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에서 할 때처럼 이 청소년들과의 유대감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안전한 환경 그리고 그것들을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 서로 지지해주는 문화 이걸 계속 살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협업 툴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온라인상에서도 안전함과 재미만 보장이 된다면 또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온라인 미디어 캠프를 할 때 미션지를 배달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 관련된 뭐 키트를 이런 짐벌이나 이런 걸 또 택배로 보내주면서 언박싱을 할 때 어떻게 찍어서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션을 계속 줬거든요. 아까 이제 그 청소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재미 요소를 평소에 하고 있던 것들을 연결시켜서 했을 때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가 명확해지고 또 그것들이 계속해서 미션 클리어 하는 것처럼 약간 어떤 마이스톤 같은 게 될 듯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쌍방향 소통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어떤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협업툴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소통을 좀 많이 했고요. 소통을 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에 좀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할 때에 청소년들이 그 상황을 안전하다고 느끼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좀 웃긴 표정 같은 거 있으면 캡처해서 얼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놀리는 그런 문화들이 이미 카톡방 같은 데서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센터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 청소년들이 아닌 경우 새롭게 만난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이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일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문화예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하자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한 10명, 12명 정도가 다 끄고 있으니까 그걸 옆에서 보는 저로서는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사분이 끝나고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굉장히 수행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주고 어떤 워크숍들을 심지어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데도 이 친구들은 재밌으니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전히 카메라는 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것에 우리가 섭섭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랑 좀 이어지는 건데 사실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한다. 약간 딱 뒤집어서 180도 이 사고를 하는 것 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세계라는 건 사실 날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우리 집 있고 옆집 있듯이 우리 집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냥 그 세계는 너무 익숙한 세계거든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온라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접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답답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은 그게 더 즐겁고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뭐 A, B라고 이제 그 이항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디서 좋은 건 어디서도 좋을 거고 어디서 나쁜 건 어디서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대립구조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미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피드백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또 직접 체험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회가 개개인의 생명까지를 이렇게 책임질 수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 시설은 약간 뭐 방역 체계만큼의 그런 광범위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상호작용소에서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만날 수 있든 만날 수 없든 청소년 수련 시설의 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계속해서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들의 어떤